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나날이 깊어져 갈 것 같은데요. 역시나 종목 고민들 풀어줄 만한 곳이 주챔쇼밖에 없겠죠.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3772번에 0269번인가요? 네,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안 되시는 분들 채팅창으로도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중간중간 틈틈이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본다면요. 시장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죠. 많이는 아니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300억 가량 조금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매도세가 또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좋다 말았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이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기회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위기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 말고요. 내가 물렸기 때문에 위기다 이런 느낌 말고 지금이 진짜로 위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위기가 아닌가라고 했을 땐 그냥 하락을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위기라고 할 만한 정도의 충격이라든지 위기라고 할 만한 정도의 어떤 극악무도한 증시가 펼쳐졌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매수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릴 거예요.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시에서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없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라고 할 때는요. 어떻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지표들로 위기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인간지표라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인간지표가 어떤 느낌이냐. 위기라고 할 만한 자리는요. 기회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갑니다.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쏙 사라지고요. 그리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생겨요. 그리고 손이 근질거리지 않습니다. 이걸 사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 생기는 자리가 정말 위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들 위기는 기회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너무 빠졌고 질리고 뭔가 요즘에 잡주들만 그뜩 나오고 주도주는 없고 뭔가 횡보하는 것 같으면서도 줄줄줄줄 밀려 내려가니까 내 손실률은 점점 커져나가고 야 이게 위기지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면 좋지 않을까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말은 결국 이 자리는요. 베팅을 걸어볼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함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다리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이런 수급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야 이거는 매수해야 되는 신호인가 봐라고 자의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고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300억 들어오니까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제 사야 되는 시기야. 막 사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제 300억 팔고 오늘 900억 파는데 어제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물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제 외국인들 수급 들어온 것을 확인한 개인들은 오늘 아침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급이 이렇게 꼬여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들이 2,800억이나 사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속아가지고 오늘 또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요. 현금을 힘들게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남들 욕심낼 때 내가 욕심을 좀 절제하고 현금을 힘들게 마련해놓고서는 지금 여기서 낭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결국 증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충격이 와가지고 밑으로 푹 빠졌을 때 정말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현금을 투입하는 거가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을 때가 좋아요. 그래서 차트로 따져본다면은 2600포인트가 무너질 때라든지 또는 2770포인트가 뚫리고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
방향성을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지금은요. 관망이라고 하잖아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뭐 종목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을 텐데 그렇다는 것 자체가 아직 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현금을 꽉 쥐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과는 관계없이 경기 침체랑은 관계없이 올라갈 만한 업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업종들 지금 많이 잘 가고 있죠. 식음료 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게임 관련주들도 역시나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고 더군다나 또 화장품 관련주 더 점점 바닥을 잡아가면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어야 여러분들이 들고 갔을 때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갈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은 빠르게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300원에 20%입니다. 33,300원에 20%요? 예. 네. 일단 명신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엮여 있긴 한데 실적이 좋았다가 요즘에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자동차 부품 업체도 다 떨어지네요. 네, 그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왜 떨어지는지.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네,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도 있지만 수입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처럼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일 거고 그 회사 밑에는 하청업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하청업체에 또 하청업체가 있고 하청에 하청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것 구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만들기 위해서 철강도 필요하고 고무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뭔가 온갖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가지고 나오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수입을 외국에서 해오겠죠. 수입하겠죠. 그렇죠. 근데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예.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라버리니까 원자재 사오는데 돈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부품을 사들여 와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계약을 해놨잖아요. 현대차랑 계약을 해놓고 자동차 부품을 또 우리가 5년 동안은 100억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비싸게 사들여 와놓고도 계약대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어때요? 말씀인지 비싸게 알겠습니다. 사와가지고 돈은 못 버는 구조가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입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이 간다 하는데 저는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안 갈 수밖에 없고 안 갈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더 지금 좀 침체기가 올 것 같은데 왜 자꾸 간다 외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침체기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잡히지도 않았고 이제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금리 이제 올리겠다 해가지고 5월 조금 더 긴축 들어가겠다. 약간 조금씩 이제 쪼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네요. 뭔가 잡힐 때까지 한참 멀은 거죠. 그러니 지금 네. 이 종목을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거는 바로 탈출해야 되는 기회가 될 거니까 아마 27,000원, 8,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바로 탈출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네. 한다면 결국 위기는 기회로 바꿔내는 것들이 기업이에요. 기업들을 그러다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명신산업도 네.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그 지금 뭐 수단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시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은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시간을 좀 많이 뺏기시던지 아니면 네. 반등 나올 때 그냥 손절하고 나와가지고 시간을 좀 아끼시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얼마 걸릴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저는 되셨어요? 시간 투자하랍니다, 그냥. 예, 장기간 투자하실 거면 없다 생각하고 투자하셨다가 혹여나 1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거의 반토막이니까요. 그죠? 아우, 그 정도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뭐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가면은 기다릴 수 있겠죠. 엄청나게 힘들어 될 겁니다. 근데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기다린다면서요. 예, 아니 기다릴게요. 기다린다고 해놓고 또 떨어진다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요, 기다릴게요. 네,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15,000원까지 떨어진다 너무 많이 하더라도 기다렸어요. 네, 15,0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마 한참 뒤에 저랑 통화하게 될 겁니다. 15,000에 추가 매수가 그럼 얼마까지 가져갈까요? 아니 15,000원 오면 전화를 달라고요. 언제인지도 모르겠으니까 그게. 아, 예,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닉스요. 위닉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3,400원에 10%. 23,400원에 10%. 네, 일단 위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작년 네. 여름 굿쯤에 했는데, 네. 미세먼지 관련하고 제습기, 그리고 앞으로 이닉스가 현장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네. 뭐 성장이 될 것 같다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사실 예. 그런 거는 다시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미세먼지 테마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좀 되게 돌발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내일 미세먼지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없는 것 요즘이 같아요. 아니라 내일요. 코로나 요즘 말고 내일 내일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 테마를 잡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가 들어와주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위닉스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두 번째, 미세먼지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 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지 보장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테마주를 함부로 접근하게 되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기업의 가치라던가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을 때 사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는 미세먼지 테마니 여름 테마니 갖고 주가가 급등됐을 때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놓고 가치를 논하고 성장을 논하는 건 이상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위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당장은 성장이 아니라 실적이 반토막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500억 벌다가 250억 버는 게 반토막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돈을 그만큼 반토막 벌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 네.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무섭고 이상하고 왜 이런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책만 우리는 항상 찾잖아요. 이상하게 일은 저질러 놔버리고. 네. 그죠? 이런 거는 해결책이 뚜렷하게 없어요. 일이 저질러졌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릇이 깨졌으면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릇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 못 살리죠. 버려야 되죠. 안 다치고 네. 버리는 방법만 생각을 해야 되죠. 어쨌든 그것도 손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손실 날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덜 다치면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것은 네.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파동이라는 걸 그리거든요. 네. 결국 얘도 자리를 잡으면 지금 16,000원 자리가 지난 저점쯤 됩니다. 네. 그래서 16,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반등이 아마 나와줄 텐데 그때 18,000원 이상이나 2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저기서 자리를 잡아주면 그렇다는 거고 안 잡아주면 더 밑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아. 어찌됐든 내려가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내려가든 반등 나오든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거니까 내려가면 네. 들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 매도 지금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네. 더 내려가면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네. 저번에 강원랜드 본전에 왔길래 팔고 지금 그거 현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얘를 내려오면 좀 물을 타서 나오려고요. 제가 방송에서 그 현금 보유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런 거 사라고 현금 보유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답 나왔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럼 현금 얘는 제가 더 이상- 요즘에 무료 강연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 네. 보유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뭐 할 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현금 보유해놓고 이렇게 엉터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했으면 그걸 돈을 주식시장에서 그냥 빼버리세요. 주식 하지 마세요. 아, 그거 괜히 더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요 더 손실 커져요. 그래서 현금 보유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남들은 지금 현금 보유 안 해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돈도 못 빼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진퇴양난이거든요.
예. 시청자님은 그 현금 빼가지고 소고기도 사 드실 수 있고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쓰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주식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위닉스 추구하면서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요. 아시겠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좀 독하게 말씀드리는 게 돈은 진짜 소중한 거라서요. 예. 네, 그래서 꼭 가져가시면서 이거는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저 어머니랑 저 멘토님 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 팬 되기가 되게 쉽지 예, 않은데. 독서를 잘해주셔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 방금도 독서를 했는데 좀 민망하네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해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은 또 안 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바이넥스고요. 아, 바이넥스요, 네. 32,200원에 32%입니다. 32,200원이요. 2,200원이에요. 아, 1년 전에 잘 모르고 산 주식인데 예. 1년째 놔두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모르고 했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예, 모르고 네.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꼭지에 사거나 고점에 사거나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모르고 했기 때문에 손절도 안 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갖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조금 뭐 깨달은 바가 있거나 변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정리하고요. 다른 종목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본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토막 난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죠? 네, 여기서 50% 손실인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이제 실력을 조금 키워 나가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네. 이 도구를 잘 활용해가지고 재테크해가지고 나의 삶의 보탬이 돼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꼭 바이넥스로 끝장을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본전을 내가 만약에 여기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이 되었어요. 지금 팔면 500만 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500만 원 이런 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바이넥스여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1,000개 종목이 있는데 꼭 바이넥스로 끝장을 보고 막 조지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되냐면요.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까지 손절해버리고 제대로 배운 상태에서 제대로 매매를 해가지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걸 그 몇 번 수익을 내면은 금방 500만 원 그 50% 수익은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결국 지금 본전 찾으려면은 손실은 50%지만 본전 찾으려면 100%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네. 바이넥스가 그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가가 보통 100%나 급등했다는 건요 진짜 예상치 못한 호재가 있을 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예상치 못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예상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몇 개가 없어요. 실적이 괜찮으니까 일단 들고 가볼 만은 하구나. 그리고 과거에 얘가 뛰어 올라왔을 때 이거 스푸트니크 때문에 올라왔구나. 백신이었네. 러시아 백신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요즘에 코로나 끝나가는 과정에 무슨 백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다시 35,000원까지 올라가는 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예측 불가인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난 과거에 횡보했던 자리 아래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요. 이건 차트를 공부를 좀 하면 나와요. 네. 그러면 2만 원 정도에서 22,000원까지는 아주 힘들게 오버슈팅으로 한번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아프지만 손절을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1년 동안 이 종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망 동동 구르렀다면은 이 종목을 정리하면 내가 다음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시간을 좀 보내셔야 돼요. 네, 이 종목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종목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한 종목이 자꾸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다음 종목을 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시면은 이런 거에 안 끌려다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까지는 일시적으로 가다 보면 슈팅이 나올 건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흔들다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네네. 뭐 해라고요? 바이넥스 추가 매수 고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바이넥스는 2만 원대에서 저는 반등 나오면은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이 제약 바이오가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 그것도 네네. 이렇게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아마 상승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셀트리온을 아마 대장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때 아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 책도 좀 읽으시고 연구도 좀 하시고 우리 방송 많이 보면 제가 힌트 많이 드리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종목 힌트 말고요. 매매하는 힌트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맞습니다. 가지고 연구를 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은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관광개발.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이요? 아, 매수가는 17,100원인데 좀 많아요. 80%나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아, 17,100원이에요? 예. 야단 안 맞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이 괜찮으면 야단 안 맞아요. 뭐냐면 80% 비중 들어가셨잖아요.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80% 비중이 들어갔어요. 예. 예, 요거 14,000원까지 내려가도 버틸 수 있겠어요? 예. 버텨보려고. 버틸 수 있어요? 80%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밑으로 10,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까지 내려가도 버틸 수 있겠죠? 한 40% 정도 버텨요. 손실 날 거예요. 못 버텨요. 네, 그럼 빨리 비중 줄이세요. 네. 이게 수익을 네. 내는 것만 생각하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그죠? 예, 예. 뭐 우리가 10% 수익 내는데 10만 원 가지고 수익 내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1억 가지고 네. 10% 수익 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다른 금액이거든요. 같은 수익률인데. 근데 사람들은 수익만 생각하고 있다가 손실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예, 예. 아기들 나비 보면은 와 이쁘다고 쫓아가죠. 그죠? 예. 나비만 보고 쫓아가니까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큰일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욕심을 좀. 맞습니다.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익만 생각하면 80%도 들어가고 싶고 100%도 들어가고 싶고 솔직히 있는 돈 없는 돈 집 팔아 사고 싶죠. 수익만 생각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빠졌을 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얘는 최소 14,000원까지는 아무 이유 없이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1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 거기다가 회사가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한 건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 이전부터도 적자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기업의 업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지금 주가만 급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좋은 상황도 아니고 가격만 비싼데 이거는 밑으로 10,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시청자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 난다고만 믿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80%가 들어가 버린 거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는 10,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저기 내려와야 살만한 자리, 정말 싸다라고 생각할 자리이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밀렸을 때 80% 비중이면 저라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비중을 한 20-30%대까지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밑으로 밀릴 때 가져갈 이유 없습니다. 그냥 손절하시는 게 더 깔끔하고 나아요. 그래서 16,300원이나 500원짜리쯤으로 해서 시청자님이 정하셔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승환님께서 대상 23,800원 15% 연말까지 보유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오늘 식음료 파트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대상도 역시나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컨텐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료 관련주가 올라오고 뭐 식품 관련주 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름을 흔히 알고 있는 대상, 뭐 농심, 오뚜기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낙수 효과처럼 그쪽에 급등이 나왔으면 빠져 나오는 돈들이 계속 일로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기업들도 올라갈 텐데 대상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보시면 아래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횡보하는 자리가 위쪽이 뚫리면 날아가게 되는데 뚫리지 않으면 또 계속 횡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3만 원 정도까지는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연말까지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마시고 3만 원까지 언제라도 좋으니까 올라오면 3만 원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상담 중에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4,230원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10%인데요. 자, 일단 4,230원입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기신전기네요. 얘는 기산텔레콤.
4,230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고점에 샀으면 샀을수록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면요. 차트를 이렇게 짧게 보려고 습관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월봉 바라는데 월봉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제대로 보려면 일봉으로 그냥 길게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를 무슨 단위로 볼 건가요? 쉽게 생각하면 몇 센티미터로 볼 건가, 몇 미리로 볼 건가, 몇 미터로 볼 건가, 몇 킬로미터로 볼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위만 바뀌는 거지 모양새는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냥 일봉으로 이렇게 늘려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고요. 이렇게 늘려보셨을 때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차트를 보니까 시청자의 매수가를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까만 선이거든요. 높죠. 높게 샀으면 높게 샀을수록 낮게 사라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저 아래쪽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지금 추가 매수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절을 하려면은 진작에 했어야 되고요. 지금 그냥 들고 가시면 아마 3,200원짜리쯤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200원 정도쯤에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3,700원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잠시 중단해서 쉬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강연의 일정이 있습니다. 강연의 일정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여러분들의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따른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이어갑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대부 시스터즈. 네. 대부 시스터즈요. 네. 30%에 69,800원이요. 30%에 69,800원이요? 예. 이거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 사게 됐네요. 그냥 보다 보니까 샀어요?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1년 됐고요. 한 1년 됐어요? 예. 혹시 그 자녀 있으세요? 예. 예, 자녀가 있으시고 자녀가 그냥 하다 보니까 주식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주식 아무거나 샀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겠더라고. 맞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어르신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저희 아버지였거나 저희 가족이었거나 이랬으면은 저는 계좌 그냥 바로 뺏어버려가지고 지워버렸을 것 같아요. 돈 다 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냥 장난 같은 곳은 아니에요. 예. 여기는 진짜로 거의 살벌한 전쟁터거든요. 근데 그 전쟁터에 그냥 소풍 같은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서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좀 속된 말로 그리고 좀 약간 안 좋게 이야기한다면 좀 불쾌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쉽게 하실까? 쉽게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산전수전을 겪었던 건데 왜 다들 이렇게 쉽게만 보실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 세상 쉬운 게 아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 막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듣고 살았는데 요즘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지금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어때요? 자,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이 어떤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앞에 비해서 뒤에가 엄청나게 변동폭이 크죠, 그죠? 예. 바다로 치면은 바다가 잔잔한 바다에서 보트를 운전하고 배를 운전하는 게 쉬울까요? 헤일이 치고 있고 막 5m짜리, 10m짜리, 막 2000m짜리 헤일이 치는 데서 바다에서 막 배 운전하는 게 쉬울까요? 잔잔한 데가 좋죠. 잔잔한 데가 좋겠죠. 1년 안 되신 초보시잖아요, 그죠? 예. 초보가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는요,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진짜 완전히 계좌가 박살이 나버려요. 예. 왜냐하면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사야 될 때 못 사거든요, 이런 거는. 예. 팔 타이밍도 제대로 안 주고 살 타이밍도 제대로 안 주고 생각할 틈을 잘 안 줘요. 예. 그래서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가 소용돌이 휘말려가지고 배가 난파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기업은 초보자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 절대로요.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변동이 크다. 그러면 안 해야 되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이름이 뭐든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든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좀 변동이 적은 안정적인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주식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어르신을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오늘 손절 다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나신다면 들고 가시는데 들고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래도 내가 지금 술 먹고 지금 운전하고 있긴 한데 그 옆에서 계속 내리라고 하긴 한데 내가 지금 좀 운전 더 해가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부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다 팔아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30%에 25,200원입니다. 25,200원에 30%. 네네. 네,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네,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건설주도 그냥 좀 해외 소주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좀 지지부진해서 이거 좀 오래 가져가려고 한 1년 정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멘토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답이 나와요. 해외 수주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해외 수주가 있다 하더라도 남는 장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업황뿐만 아니라 뭔가 제조를 하거나 뭔가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건설도 결국은 건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발등이 불똥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원자재 값이 많이 그렇죠. 오르고. 원자재 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뭔가를 짓게 되면 굉장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금 건설을 좀 줄여나가고 건설 업황 보면은 막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중단된 데도 많거든요. 네. 근데 해외는 그래도 달러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네. 환율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달러를 받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건물 짓는데 굉장히 비쌀 텐데 짓는 입장에서는 싸게 짓고 싶을 거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많이 남기고 싶을 거겠죠. 그죠? 네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 가격 자체가 비싸져 있는데 이 물가를 잡는데요? 안 잡는데요? 네? 물가를 잡는답니까? 안 잡는답니까? 물가를요? 잡는다고는 하는데요. 그죠? 잡는다고 하죠. 잡으려고 막 금리도 올리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물가를 잡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비싸게 짓는 바보들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물가가 잡힐 건데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시간만 좀 지나가면 원자재가 다 싸지고 싸게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비싸게 일부러 짓는 바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해외 그렇죠. 수주가 많을까요? 저는 해외 수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입장 바꿔가지고 시장님이 돈이 많아가 건설 짓고 싶어 지금. 건물 짓고 싶은 네. 상황이에요. 네. 그 비싸게 짓겠어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냥 싸게 지을래요. 나중에 싸게 지을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설업황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삼성 네.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실적이 좋은 건 인정입니다. 근데 좋아서 주가가 네.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건 반영이 네. 된 거라고 봐야 되고 더 좋을 건가라고 생각했을 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시청자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해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는 걸 굳이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입장 바꿔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답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위쪽에서 지금 3천장 만들고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중간 자리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에서 반등이 살짝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 꺾이면 바로 그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100원 밀리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00원이요? 예, 24,000원이든 네. 24,100원이든 24,200원이든 상관없으니까요. 네네. 이 정도 밀리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26,000원대나 7,000원대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이 종목은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위와요. 네. 55,500원에 20%거든요. 네. 보니까 오늘이 본전 가격에는 왔는데 이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현대위아가 본전이시라고요? 예, 지금- 55,500원이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만두. 만도예요? 예. 예, 만도가 55,500원이요. 500원요. 예. 제가 종목 잘못 얘기했어요. 네, 현대위아도 사셨나 봐요. 아니, 현대위와도 있어요. 네, 원래 그렇게 같은 테마는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만도는 제가 계속해서 상담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단기 반등 나오면 탈출해라라는 전략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네, 제가 네, 자동차 정말. 부품 업종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뭐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부품을 딴 데서 원자재, 철강 뭐 이런 것들 사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나하나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지만 또는 조금 영업이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에 더 많이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도라고 하는 기업도 잘 보시면 2021년 6월에 영업이익은 700억이었어요. 근데 9월은 50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300억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2분기 만에 반토막이 나죠, 영업이익이. 네. 그게 이제 1분기, 2분기 진행되면요. 저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잡히기 전까지는 얘들 적자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버틴다라는 느낌보다는 더 떨어져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추세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 그래요? 3만 원대, 3만 5천 원대 이때까지가 빠졌을 때가 기회인 거죠.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빠져야 제가 사고 싶은 가격, 그리고 누구나 사고 싶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 주식 들고 있는 사람도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들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왜 죄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들만 괴로운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본전쯤 왔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이 정도 왔을 때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건 본전 이상 올라오는 건데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6만 원 정도까지 가면 스스로 버거워할 것 같거든요. 네. 버거워하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5만 5천 원부터 6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전량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네. 18%고 20만 4천 원이요. 그렇군요. 왜 사셨을까요? 20만 원대면은 추가매수 사셨네요. 네네. 저기 26만 원, 7만 원대 사셨나 봐요, 처음에. 네네. 추가 매수는 1월쯤에 하셨나요? 네, 1월에 했어요. 네.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네. 네. 추가 매수도 잘못했고 1차 매수도 잘못했고 매수가도 이상하고 종목도 잘못 잡았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만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중이 저렇죠, 그죠? 네. 일단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바이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들고 가면은 어쨌든 본전을 한번 찾을 거예요. 언젠지는 네네. 몰라요. 왜냐하면 네네. 파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파동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C오자 하나밖에 없죠, 그죠? 상장된 지 네네.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뒤에 파동이 어디일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서 제가 여백에다 그려드린다면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시면. 네.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지 여기서 이런 파동을 만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기업들은 상장될 때부터 비싼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상장시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선반영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자리에서 슈팅 한번 나온 거는 고점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요, 당장은 이 상장됐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우리 커뮤니티라든가 SK바이오팜 주주들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제 욕이 있어요. 네. 무슨 욕이 있냐면은 요때 이렇게 했을 때 요 초반기죠. 초창기. 네네. 여기서 제가 14만 2천 원 무너지면은 손절하세요라고 상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 커뮤니티에 막 댓글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리면서 문현지 지가 뭐 한다고 그래? 저걸 왜 손절하라 그래? 이랬어요. 네. 예, 손절해야 됐겠죠. 그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올라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엔 지금 너무나 비중도 조금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이제 더 이상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어정쩡한 매수가가 되었을 때는요. 화끈하게 빠지길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화끈하게 빠지는 게 당장 오늘 하한가 때려가면은 하루 만에 빠지는 건데 30%를 6개월 걸려가지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빠지면은 시간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을 돈 잃기 싫으면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은 10만 원 이하까지 밀려 내려가더라도 이 악물고 꽉 참고 그냥 기다려버려야 돼요. 아, 네네. 근데 그 안에까지 저기까지 내려갈 때 반등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반등이 있으면 그때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반등이 없으면 그냥 이 악물고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9만 원대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좋은 자리거든요. 정말 괜찮은 네.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추가 매수해도 되니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고요. 만약 반등이 네네. 나온다면 전화 없이 그냥 바로 18만 원에서 20만 원대는 바로 매도해버리세요. 아, 네네. 네,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조금 더 이렇게 저점에 사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TV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TV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예. 이게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요. 예. 네, 좋습니다. 아이고, 어떤 종목이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한미약품, 아모레 퍼시픽이요. 한미약품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요? 예, 예. 아모레퍼시픽이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16만 4천 원에 10%요. 16만 4천 원에 10%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이 15만 원대, 16만 원대 이럴 때 막 사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과거에도 화장품 업종 이때부터 저는 그냥 사서 모아가라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올라와 있는 때부터. 예, 예. 네, 그래서 저기 샀던 사람들 제 욕 진짜 많이 했어요. 또 문현지 좋다고 하다가 물렸다. 시장이 안 좋은 걸 어쩝니까? 그거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도 상관없고 지난번에 샀던 사람 추가 매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모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모레퍼시픽은 여기 자리 잡고 나면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빠르면 7월 느리면 9월쯤에 엔드 코로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 엔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은 화장품 업종이 화장품이 많이 팔리든 많이 팔리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끝났으니까 화장품 많이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해야지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갖고 있으면 되는 자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욕심은 나겠지만 욕심은요. 화를 불러요, 항상. 네. 그래서 더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더 사실 거면 15만 원이나 주가가 여기서 또 버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12만 원이나 13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러면 그때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을 20%나 30%까지 늘린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10%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지난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일단 22만 원대부터 목표가를 잡고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꾸준히 들고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기업이에요.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네,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스나요, 반도체. 테스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2,500원에 한 일주일 됐습니다. 단타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네, 단기적으로. 네. 그럼 네. 오늘 매도하시면 돼요. 왜 뭐 전화를 왜 하시는지. 매도를 해야 됐다. 네. 저는 한 5만 원 이상은 좀 봤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가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식 상담을 하다 보면 목표가를 한 번씩 정해드리거든요.
네. 예, 그건 왜 정해드리냐면요. 안 정해주면 전화를 안 끊어요. 예, 왜냐하면 개인들은 목표가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은요.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봅시다. 테슬라를 5만 원에 팔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거기까지는 보고 샀었죠. 아니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테슬라는 5만 원에 팔았어야 되나요? 아니죠. 주식하는 사람 전부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졌나요? 5만 원에 팔아야 돼! 이렇게? 아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식은 왜 하는 겁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그건적으로 조금 10% 10% 말고요. 10% 내려고 주식합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10% 내려고 수익 내는 거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벌려고 수익 내려고 해요. 그죠? 그 자, 지금 팔면 이거죠? 어때요? 지금 팔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가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수익 안 나고 있나요? 수익은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냐면 그래도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맞추겠지. 그래도 내가 지금 파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팔면 어디 잘 되겠지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차트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흐름상 4만 8,000원, 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게 차트가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네. 저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팔면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니, 지금 팔면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수익이죠, 지금. 수익이면 된 거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판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절반이라도?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요. 앞으로 수익 네. 계속 안 날 거예요. 이건 제가 저주가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수익은 있을 때 챙기세요. 제발 좀. 네. 네,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보혜양조 지금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요. 1,170원 요새 조금씩 움직이는데 매수가 이상에서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런 거는 이제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숨을 들여마셨으면 내뱉고 들여마셨으면 내뱉고 내뱉었으면 들여마시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위에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저점에 사면 올라가는 게 이치예요. 그러면 샀다 하더라도 저점을 지나갔으면 올라가는 게 이치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얘는 올라올 때 한 번씩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튀어오른다라고 보고 1,200~300원 정도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니까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이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98,000원에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98,000원은요. 사선 안 되는 자리고 들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팔았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모양을 요즘은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차트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그 기본적인 이론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위쪽에서 이렇게 약간 박스권 비스무리하게 생기면서 만들어진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모양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뭐든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약간 C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으로. 이런 자리에 저점까지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돌파하면 지지 반등이 나오는 모양새랑 똑같다 하거든요. 차트적인 움직임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차트는 꼭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면 맞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밀립니다. 삼성전자도 그런 식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또 밑으로 8만 원짜리까지 밀리거나 그 이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저는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지금 정리가 힘드시다면 저점 자리인 85,000원짜리 손절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다시는 이런 차트에 속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어요. 그죠? 지금은 뭐 지지부진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고 싶은 종목은 많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될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추가 매수해라고 제가 현금화를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꾹 참고 현금을 금같이 여기시고 주식을 사랑하지 말고 현금을 좀 사랑하세요. 제발 현금 들고 가만히 관망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종목 고민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의 주챔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